네, 2019년 1월 15일 화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시아 증시가 전부 다 1% 가까이 다 상승을 하면서 넘어간 것도 있고요. 차분히 어제 조정받은 위치를 모두 다 커버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선물도 현재 기준으로는 거의 1%에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 외교부에서 발표한 내용, 일단 경기 부양, 경기가 안 좋다고 예측이 된다. 자꾸 중국 경기 불안하다. 어제 나왔잖아요. 어제 중국 경기 우려. 그럼 뭐예요? 올라갈 땐 완화됩니다. 또 내려가면 또 우려예요. 시장이 또 올라가면 완화돼요. 갖다 붙이기식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뭐예요? 완화예요. 오늘 완화. 중국 경기 우려감 완화. 외교부가 발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대규모 감세가 있을 것이다. 인프라 투자 위한 특수채를 발행한다. 늘린다. 경기대행 완충 자본 비율을 늘릴 것이다. 세금을 감면하는 주요 대상은, 감세 대상은 중소기업일 것이다. 제조업, 기타 차량 지출 안정화 위한 조치 취한다.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어쨌든 중국에서 중국 경기가 불안해서 전 세계 증시도 어느 정도 중국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중국 경기가 우려감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어떤 금융시장이 좋지 않다면 그만한 부양책을 만들어 주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책이나 증시 부양책 정말 잘 내요. 확실하게 좀 크게 잘 냅니다. 우리에 비해서. 그래서 그게 오늘 나오면서 증시는, 전세계 증시는 어제의 우려감을 완벽하게 불식시키면서 끌고 올라왔습니다. 미국 미선물도 1%면 오늘 다 커버하고, 어제 음봉은 다 커버하겠네. 거기에다가 브렉시트가 크게 우려감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브렉시트도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합의가 될 것으로, 통과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우려감도 거의 시장에서 완화가 된 모습입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겠죠. 전체적으로 증시는 오늘 1%인가요? 690포인트를 안착시켜 놨으니까 이게 시장이 오늘 모습도 굉장히 긍정적인데, 짧은 기준에서 움직이는 그 240 라인을 어쨌든 회복하면서 끝났고요. 지켜줘야 되는 자리 혹은 돌파해줘야 되는 자리를 또 유지하면서 끝났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어제 갑자기 급반등, 어제 하락하다가 오늘 급반등이 됐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는 너무 갑자기 변화해서 공포감이 늘어난 것으로 인식을 해서 오히려 변동성 지수는 오늘 반등이 나왔어요. 급반등이 시장처럼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어요. 변동성이 너무 컸어요. 갑자기 어제에 비해서. 이거는 개인들이 느끼기에 코스피에서, 보통 코스피와 이게 크게 연관이 있는데,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가 올라갔다는 것은 뭐예요?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가 시장이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반등했어요. 급반등까지는 아니고 반등했어요. 양봉 올라왔어요. 뭐죠? 원래는 내려가는 게 공포감을 더 느꼈을 텐데 오늘 올라갈 때도 양봉으로 끌고 올라왔어요. 이거는 지난번에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가 시장이 급락해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내려간 것과 연속적으로 또 다른 좀 특이사항이 만들어진 겁니다. 개인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종합적인 개인들. 어제 같은 경우는 뉴스에 안 좋은 뉴스들, 10년 만에 최악이다 어떤 지표들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등 대형주들을 마구마구 떨어뜨렸어요. 그러면서 지수 조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 나는 대형주 가진 거 팔아야겠다 라는 개인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공포감 만들어냈고, 오늘
삼성전자 2.6% 상승, SK하이닉스 3% 상승, 현대차 5% 상승 하면서 이런 것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외한 코스피 쪽에서는 이런 상승을 보이면서 개인들이 강하게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도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매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꾸준히.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에서 개인 매도가 얼마나 나왔나요? 4천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개인들은 지금 코스피 갖고 갈 여력이 안 돼요. 코스피를 갖고 갈 마음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불안하고 못 가져가는 심리가 큽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매도량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랑 다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3% 정도 내려갔습니다. 이것도 이따 다른 방식으로 좀 해석을 해드릴 텐데, 우선 대형주가 강하게 끌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개인들이 팔만한 거리를 큰 자금이 나올 만한 거리를 크게 못 찾고 있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 어쨌든 매도였던 것이고, 투신이 가장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투신권에서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투신이, 투자 주체 중 가장 좋아하는 이 투신이 크지는 않지만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또 긍정적인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투신은 어려울 때 매도해서 피하고 올라올 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매수해서 매수 당기는 경향이 있어요. 즉 투신이 계속 매수를 하는 구간은 시장이 긍정적인 구간입니다. 좀 강한 구간이에요. 투신이 매도를 하는 구간은 약세 구간 혹은 뭐 크게 재미없는 구간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요. 근데 1월 4일 기점으로 전환되면서 눈치를 보고 있던 투신이 어느 순간부터 끌어당기기 시작했어요. 투신이 많이 노는 장세는, 투신이 많이 이렇게 매수를 하는 장세는 개별주 장세가 더 많고요. 개별주 장세가 많고요. 지금과 같은 장세입니다. 섹터 순환에서 강하게 치고 달리는 종목들, 섹터 순환에서 강하게 치고 달리는 종목들, 강세 뛰는 종목들, 갑자기 치고 달리는, 시장가로 치고 달리는 종목들, 가격을 올리면서 만드는 종목들이 많아집니다. 투신 주체의 세력으로 보이는 종목들이 또 그런 성향을 갖습니다. 투신 주체. 그런 종목들이 지금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활기를 띨 수 있는 시장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고, 그 포인트는 700포인트 기점이 되겠죠. 1차적으로 683과 700 사이를 들였고 지금 그 중간까지 거의 왔습니다. 690포인트. 아직 조금 더 가야 되지만 거의 다 중간까지는 왔어요. 많은 종목들이 답을 찾아가고 있을 것이고, 700에서 712 다음 박스 라인을 가는 동안에 더 많은 종목들을 정돈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조금 더 나은 상황에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뭐 미해결된 종목을 그걸 새롭게 들어가는 거야 뭐, 그쵸? 뭐 별개고.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3%가량 내려갔어요. 자, 요것에 대해서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종료를 할 텐데, 자, 이게 제가 메모해 둔 겁니다. 자, 지금 시장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장을 보는 관점이 어떨까요? 이거는 일단 지우고, 어떻게 보면 될까요? 지금 해석을 해봅시다. 오늘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방금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은 플러스예요. 어제보다. 자,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이걸 그냥 써두는 게 낫겠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뭔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닥에서 1등이고 관련 종목 바이오들이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만큼 비중이 크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하락을 하면 시장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하락을 하면, 묵직하게 하락하면 일반적으로 시장은, 코스닥 시장은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제보다 상승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비중을 채우고 있는 개별주들이 단체로 좋은 흐름을 보였을 것이고, 그쵸? 이것들이 멈추고 나서 앞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반등을 한다면, 상승을 한다면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더 올라가는데 큰 탄력을 받고 가볍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 빠지는 동안 시장도 같이 마찬가지로 어제처럼 많이 빠졌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반등이 나와도 시장은 그냥 어느 정도 회귀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빠지는 동안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강하게 받쳤다면 그만한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원위치만 되더라도 시장은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계좌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계좌 쉽게 이 말뜻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자, 내가 계좌에서 4종목을 갖고 있어요. 5종목을 갖고 있다 칩시다. 5종목. 자, 얘는 하나는 50% 비중이고, 얘 10% 비중이고, 얘 10% 비중이고, 얘 10% 비중이고, 얘 10% 예를 들어서 6종목을 갖고 얘 10% 비중이에요. 이렇게 10%씩 5종목 있고 한 종목이 50%예요. 자, 오늘 딱 개장을 했어요. 내 계좌가 갑자기 1000만원에 있었는데 갑자기 막 1100만원이 됐어. 와, 계좌가 올라가네? 그런데 얘 1번 종목이 제일 비중 큰 게 막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나머지 5종목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죠? 얘가 지금 단체로 상승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그쵸?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가 끝났어요. 오늘 하루가 1000만원에서 시작해서 예를 들어 1100만원에 끝났어요. 근데 얘는 떨어져 있었어요. 쭉 3%는 뭐 하여튼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떨어져 있었어요. 자, 그러면 내일은 뭐예요? 얘가 갑자기 반등을 해요. 얘네들은 멈춰 있어요. 적어도 2, 3, 4, 5, 6번이 개별적으로 좀 떨어지는 게 있어도 평균적으로 어제 상승한 위치보다 비슷하게 멈춰 있다면, 어제 상승한 위치랑 비슷하게 멈춰 있다면 얘가 반등만 하는 그 자체로만도 계좌는 어제 수준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맞나요? 이런 원리라는 겁니다. 이런 논리라는 거예요. 논리. 이해되세요? 즉 지금 시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번 요거로 빠졌지만 다른 것에 의해서 시장은 끌고 올라갔고, 얘네들이 개별적으로 떨어지는 건 있을지언정 종합적으로 크게 하락하지만 어제 이하로 다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 유지만 해준다면 얘가 반등 나오면서 시장은 더 올라가기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만한 내용들이 받쳐지고 있고요. 속속들이. 어제 뉴스 신문 일면 보여드리면서 안 좋은 얘기 10년 서브프라임과 서브프라임 때랑 비교하고 뭐 10년 전 이후 10년 전 그때 사건 이후로 최악이다라는 표현들을 계속 쓰면서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 지수가 10년 전 2009년 1월보다 1월 이후로 최악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실제로는 그 차이가 큰데도 불구하고 63포인트와 85포인트는 실제로 비교가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때처럼 비슷하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그런 효과를 주고 있다. 시장은 튼튼해지고 있어요. 1분기, 적어도 1분기 때는. 저는 1분기보다 4분 가면 갈수록 튼튼해질 수 있다고도 보는 입장입니다. 월봉 보세요. 월봉.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시장 월봉. 연봉 요거 조금 더 올라왔나요? 저번에 설명드렸던 거 있죠? 좀 더 잘하면은 흐름. 물론 이게 중간에 뭐 내려갔다 오르락 내렸다 하니까 연봉이가 굉장히 긴 시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올라오는 동안 더 많은 우여곡절을 거칠 수 있어요. 그러나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좀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요. 거래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자, 이 정도 상황이었다는 거 이해하시죠? 이렇게 시장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 계속 지키려는 자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지켜내려는 의지, 메이저 자금들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매스컴에는 안 좋은 것들이 자꾸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중국에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변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고 조금 더 나은 상황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장을 너무 쫄아서 오늘의 개인처럼, 오늘의 코스닥 개인 매도량처럼 4천억대 매도한 개인들처럼 겁을 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4천억 매도한 것처럼요. 어디 갔어? 여기 4천억대 매도한 것처럼 도망갈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때고, 적극적으로 매매할 자금이 사실 여러 개 아직 안 될 수 있어요. 아니면은 10월달 거쳐온 종목들 아직 뭐 미해결된 거 많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되 지금 그 종목이 대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보시면서 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어느 정도 많이 줄여져 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감할게요. 자, 지금 수익금 종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꽤 계좌에서 각자 뭐 하시든, 그쵸? 종합적으로 어쨌든 어떤 계좌든 간에 수익금이 생겨서 11월부터 사실 그런 매도 종목이 나온다면은 10월을 거쳐온 종목들 중에서 내가 어려운 종목들, 비중이 크다거나 손실폭이 크다거나 하는 하여튼 고민이 되는 종목들을 상쇄를 시켜 가야 합니다. 계속 따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있어도 상쇄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계좌가 1억이에요. 어떤 종목에 1만 주를 사서 2천만 원치를 샀어요. 20%를 샀어요. 1억에. 그런데 그게 마이너스 20%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00만 원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종목을 매매해서 1000만 원어치 샀어요. 10% 비중을 산 거예요. 근데 그게 플러스 20% 상승이 돼서 수익이 나서 200만 원을 오늘 매도를 해서 처리를 했어요. B를 매도 실현을 했어요. 그럼 200만 원을 딱 남겨져 있겠죠. 그러면은 200만 원으로 찍혀 있을 겁니다. 이대로 두지 마시고 내가 어려운 계좌를 찾아가지고 요것만큼 상쇄를 시켜서 0을 만들어. 내가 이 돈을 벌었지만 내가 이 돈 번 거 그냥 없다 치고 내가 어려운 종목 커버해서 다시 원위치 시켜서 새롭게 할 준비를 하겠다 라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200만원어치를 잘라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절반을 잘라야겠죠. 그러면 1만 주면 5천주만 자르면 되잖아요. 5천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000만원이 남을 것이고, 이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수익률이니까. 아니 요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요게 비중이 10%로 바뀌었겠죠. 반을 잘랐으니까 반을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200만원으로 바뀌었겠죠. 절반이 일로 온 겁니다. 5천주. 그쵸? 그렇게 되면 난 비종목 수익 내서 한 종목을 매도했을 뿐인데 심리 상태가 안정화됐어요.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고, 계좌는 어때요? 계좌 관리 측면에서는 한 종목을 매도해서 이 1000만원짜리를 1200만원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1200만원이 생겼어요. 한 종목을 매도해서. 근데 내가 어려운 종목을 자름으로 인해서 2000만원짜리가 1600만원이 된 거를 자른 거잖아요. 400만원 손실이었으니까. 그 중에 반을 잘랐잖아요. 그러면은 1600만원의 반은 800만원어치 또 자금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한 종목을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종목어치 살 수 있는, 비중 2배로 살 수 있는 자금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종목으로요? 새로운 신선한 종목으로, 지금 종목으로 더 많은 자금을 효율적으로 더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따로 언급이 없어도 이거를 계속 진행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수익금이 생긴다면 제로로 만들어서 당분간은요. 내가 언제까지요? 이 장을, 10월장을, 폭락장을 거쳐온 종목들 중에서 계좌에 내가 어려운 종목이나 고민스러운 종목이 없어질 때까지 1번, 2번 순서를 정해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얘를 처리하고, 그 다음은 얘를 하고, 그 다음 얘를 하고, 그 다음 얘를 하면서 다시 1번으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어려운 종목의 비중을 낮춰가도록 하세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예를 몇 개 더 들고 그 예시 계좌까지 다시 보여드리면서 하나 공식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요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두시고 잊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거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섹터는 저거 철도주, 유신 때문에 철도주가 좀 움직였고요.
나머지는 주요 섹터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개별주 성향이 강했고 수소차 여전히 튼튼하게 받쳐져 있었고, 그 다음에 대북주에서 오늘 잠깐, 어제는 비료였지만 오늘 광물 자원 쪽으로 좀 움직였습니다. 철도와 광물 자원. 내일은 뭐 건설 토목이나 아스팔트, 원전 뭐 다양하게 또 분산돼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또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반등이 나오면서 바이오주를 이끌어서 시장을 700포인트로 안착시켜 놓을 수도 있어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그거는 양전환 된다는 과정하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대형주, 중소형주 다 번갈아 가면서 대형주 장세 오전에 잠깐 보였다가 뭐 중소형주 개별주 장세가 갑자기 전환됐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니까 오히려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그 왔다 갔다 하는데 차례가 옵니다. 기회를 억지로 만들지 마시고 심리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적당히 하나씩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1월달에 하시면 돼요. 바로 구정이잖아요. 구정 전까지 처리하시고, 대북주도 아마 그때까지는 활개를 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1월달에 하시고 천천히, 이제 이미 제시해드린 포인트를 진입했으니까 683에서 700포인트 진입했으니까 그거 기다렸던 거잖아요. 12월까지는 그거 기다렸잖아요. 연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연말 효과가 안 나왔었잖아요. 연말 효과가 없었잖아요. 크리스마스 랠리 없었잖아요. 연말 랠리 없었잖아요. 연말 랠리라고 하죠. 연말 랠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1월 효과에 기대서 683, 700포인트 단계로 700에서 712 기다려서 고기 시점에서 전환을 많이 시켜주면 됩니다. 이게 전환점. 이게 올해 1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전환점. 여기서 많은 것들을 해결해 두셔야 되고, 여기서 많은 것들을 정돈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2019년이 따뜻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에 있어서 섣불리 옮겨가는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어차피 매일마다 가는 종목은 가기 때문에 그렇게 성급하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내일도 상한가 나오고 내일 모레도 상한가 나오고, 시장은 언제나 상한가 종목 많이 나와요. 언제나 급등주 나와요. 네, 돌아가면서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씩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점점 더 튼튼해지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